자, 오늘 간단히 배울 내용은 해파입니다. 해파,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지형류랑 그 다음에 수합 경도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파는요, 일단 형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파의 형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의 형태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했다시피 파동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자, 보면은, 자, 한 마루,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레센트라고 해서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마루거든요. 네,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마루고 그 다음에 안쪽에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습곡에서, 우리 지질에서 습곡에서 보면은 습곡에서 이쪽 부분이 배사였고 이쪽 부분이 향사였죠. 네, 이때 배사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마루고요. 그 다음에 향사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 우리 유체에서는 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면요,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혹은 한 골에서 골까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골에서 우리 이 골 부분에서 골에서 그 다음에 마루까지 이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파장에 그러니까 이 파장에서 한 파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보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골에서 다음 골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기는 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 파장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시간이겠죠. 네, 그래서 자, 이 주기를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에 뭡니까? 시간이죠. 네, 시간이라서 우리 파의 속도, 그러니까 파장에서 전파 속도를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때 전파 속도가 V죠. 우리 속도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V는 T분의 S 해서 시간분의 거리였죠. 자, 여기서 시간 단위가 바로 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장에서 전파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기 분의 거리 뭡니까? 바로 파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써보면요, 우리 해양학에서는 파장을 큰 L로 써줍니다. 람다로 쓰지 않고 큰 L로 써주고요. 주기는 대문자 T를 써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V는 T분의 L이라는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해파의 형태였고요. 그러면은 이 해파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파의 형태는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바로 심해파와, 크게는 엔드 멤버로는 심해파와 그 다음에 네, 천해파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해파와 천해파 사이에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안 들어갔었던 바로 전이파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는 우리 마그마에서 봤을 때 현무암, 그 다음에 안산암이 엔드멤버였다 하면은 그 가운데 굉장히 애매했던 게 안산암이었죠. 유문암과 현무암 사이에 있던 게 안산암이었죠. 그것처럼 심해파와 천해파 사이에 애매하게 있는 이 친구를 전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간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암기를 할 때에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대강 그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도 한번 그려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바닥이고 바닥면, 그 다음에 표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깊이를 뭐라고 하냐면 깊이를 H라고 잡아둘 겁니다. 네, 그래서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 그러니까 반파장보다 깊은 곳일 때에 심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2분의 1 파장보다 깊은 곳을, 네, 깊은 곳에서는 해파가 심해파로 운동을 하고요. 심해파라고 얘기를 하고, 자,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20분의 1 주기보다 얕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을 경우에, 수심이 얕을 경우에 천회파라고 얘기를 하고, 2분의 1과 24일을 바로 전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해파, 전위파, 천회파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 물의 입자의 그런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자 모양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해파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돛담배가 하나가 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돛담배는 원래라면 여기서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 물 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의 입자는 이렇게 원이나 타원의 궤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파도가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파도가 친다면은 파도가 물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때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전진하는 방향 혹은 후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물입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동하는 건 바로 파의 에너지만이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의 에너지가 이동을 함으로써 해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물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원운동 혹은 타원운동의 궤도 운동을 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볼 건데요. 자,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심해파, 그러니까 바닥면을 느끼지 못합니다. 파 자체가 바닥면을 못 느낍니다. 이때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해파가 뭔가 필링을 느끼나?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못 느낀다, 그 다음에 바닥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닥을 느낀다는 게 마찰, 바닥면과 해저와의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심해파는 바닥면을 못 느낀다 했으니까 이 바닥면의 어떤 마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파의 이 입자 운동을 보면요, 표면에서 원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도 원운동을 하는데, 깊이에 따라서 원이 조금씩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원운동이 기본이고요, 원운동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네,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때 심해파의 그 속도는요,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심해파의 속도는 자, 2파이분의 GL하고 루트입니다. 네, V는 루트 2파이분의 GL인데요. 자, 이 L, 아까 뭐였죠? 이거 전파속도 T분의 L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L은 VT라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풀어주면 V는 또 다시 뭐가 나오냐면 2파이분의 GT가 나오게 됩니다. 자, 책에서는 혹은 문제집에서는 요거까지만 얘기를 해줄 텐데요. 결국에 우리는 전파속도는 T분의 L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보통 파장하고 속도만 내주거나 혹은 주기만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혹은 두 개만 내준다고 했을 때 주기만 아는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당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외워주시면 혹시나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커버를 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심해파는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요. 자, 천해파, 엔드멤버 다른 거 천해파 봅시다. 이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닥면을 느끼고요. 결국 바닥면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네, 바로 마찰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요, 이 입자의 운동이 심해파는 원이었다면 천해파는 타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주의하시게 될 거는 이 타원에서 우리 긴 부분이 장축이죠. 네, 장축이죠. 이때 천해파는 장축의 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져도
깊이가 깊어져도 장축의 반경은 변하지 않아요. 자, 심해파는 깊이가 깊어지면은 원의 반지름이 작아졌잖아요. 하지만 천해파는 장축의 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해주는데 갈수록 납작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긴 장축은 변하지 않지만 납작하게 되고요. 결국 납작하게 되다가 해저면 근처에 가면은 완전 납작해져서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게 되죠. 자, 그거 한번 적어볼까요? 해저면 근처에서 수평으로 왕복 운동을 한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천해파의 속도는요. 자, 속도는 V는 루트 GH가 됩니다. 자, 루트 GH로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 지금 H 없죠? 변수의 H였습니다. 깊이와 무관하게 파의 속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해파는 지금 뭐 죽이고 뭐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이건 파장이건 다 상관없어요. 심해파인 게 결정이 나면 결국에 깊이에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깊이에만 속도가 의존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전이파는 무엇이냐? 다행히도 전이파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네, 전이파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도 되는데 자, 전이파 같은 경우에는 짬뽕입니다. 심해파 플러스 천해파의 그 특징이 그대로 짬뽕이 돼 있습니다. 뭐가 짬뽕이 돼 있냐면 바로 기본적으로는 타원 궤도인데요. 타원 궤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심해파의 그 특징까지 겹쳐져서 수심이 깊어지면 타원이 납작해지면서 폭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원 운동이면서 그 다음에 폭도 줄어들고요. 폭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심해파, 전이파, 천해파까지 여러분들이 봤는데요. 이제 다 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깊이에 따라서 해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파를 깊이에 따라서 나눠보면 깊은 곳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가다가 더 이제 육지랑 가까워지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파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죠? 마루가 뾰족한 거는 바로 풍랑입니다. 풍랑이고 그 다음에 마루가 둥근 거는 너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파도가 해일처럼 덮치는 요게 바로 연안 쇠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풍랑은 자, 말 그대로 풍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고 너울은 바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생성 원인 한번 볼까요? 자, 풍랑은 바로 바람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루는 어떻다? 뾰족한 게 특징이고요. 자, 너울 같은 경우에는 생성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전달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 풍랑에 의해서 전달된 게 너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루 같은 경우에는 너울은 뾰족한 게 아니라 어떤 거다? 둥근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 이 부분 주기 보면은 지금 보세요. 촘촘히 그려져 있죠? 주기가 짧고요. 짧고 너울은 깁니다. 자, 그럼 주기가 짧기 때문에 파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파장도 역시 짧고요. 보통 수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너울 같은 경우에는 길어요. 수십에서 수백 미터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연안쇠파는 뭐냐? 자, 연안쇠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심이 감소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연안쇠파는 결국에 천해파랑도 연관이 되겠죠. 수심이 감소를 하면서 해저 마찰이 일어나고요. 해저 마찰이 일어나니까 파속이,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감소를 하는데 결국 마찰 부분으로 인해서 파속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먼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파가 어떻다? 앞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파속이 감소하면서 파장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파고가 높아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른 모든 거를 제쳐두고 파장이 왜 길어지는지 이런 거는 별로 안 궁금해 하셔도 되고요. 결국에 연안 세파는 수심이 낮아지면서 해저 마찰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속도가 감소해서 이렇게 파고가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연안 세파까지였고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이동을 이 천해파랑 요거 두 개가 연합이 돼서 어떤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네,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육지예요. 육지고 자, 저 멀리서 이렇게 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파 진행.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육지에 다와갈 때쯤 되면 특정 깊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해파가 지니고 있는 그 주기가 있을 겁니다. 이 주기와 연관을 해서 깊이, 그러니까 천해파가 일어나는 그 깊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천해파가 일어나는 그 깊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여기를 육지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고 해요? 곧이라고 하고 들어간 게 만이었죠. 자, 그죠? 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가 진행을 할 때 그대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 곳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쪽이 수심이 좀 더 어떻게 했어요? 만에 비해서 수심이 얕을 거고 여기는 만에 비해서 수심이 깊을 겁니다. 자, 천해파가 전환되는 이 깊이를 보면은 결국에 천해파로 전환이 되면 H에 의존을 했죠. V가. 네, V가 H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파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아지면 그냥 느려진 채로 그대로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이쪽 가운데쯤에서 오는 친구일 겁니다. 그죠? 가운데쯤에서 오는 이 친구는 쭉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해파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 바닥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속도가 감소를 할 텐데, 자, 이 곳 부분이 어때요? 수심이 좀 더 얕습니다. 얕으니까 V는 어떻게 돼요? 더 감소를 하겠죠. 곳이 있는 부분이 좀 더 감소를 할 겁니다.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 파가 살짝 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는 이 친구도 이렇게 휘게 될 겁니다. 그죠? 휘게 될 건데 상대적으로 여기 만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천해파 속도가 그대로 오면서 조금 감소하지 않고 살짝만 휘게 될 겁니다. 속도가 빠르니까요. 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곳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든 파장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네, 에너지가 집중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어때요? 네, 바로 침식이 일어나고요. 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에너지가 퍼지고 있죠.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곳에서는 침식이, 만에서는 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랑 이제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파가 굴절되는 이런 현상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가 있고 파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온다 생각을 합시다. 원래 자연현상에서는 네, 수직으로 들어오는 파들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 마루선들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육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히 얘네가 수심이 깊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파가 오는 이거를 쭉쭉쭉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쭉 같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돼요? 보면 육지 쪽에 한 부분이 가까워지죠. 이 가까워지는 부분부터 어떻게 된다? 네, 천해파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천해파로 도달하게 되면 V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조금 덜 가죠. 덜 가고 얘네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얘는 덜 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가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의 굴절이 되는 거죠. 외울 거 하나 없죠?
네, 여기까지가 해파였고요.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네요. 자, 쓰나미 있었죠?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자, 지진 해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진 해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꼭 지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천해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지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출렁하는 그런 모든 원인이 일어나면 바로 쓰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진, 정단층에 의한 쓰나미도 일어나고요. 역단층에 의한 쓰나미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쿵 했을 때도 일어나고요. 산사태에 의해서도 쓰나미가 일어나고 합니다. 왜냐? 물이 크게 출렁하면은 그게 바로 쓰나미거든요.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전해파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깊이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